반갑습니다. 더 배움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도 분쟁만 살펴볼게요. 간도. 바로 이제 그 만주 지역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땅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왕조가 이제 시작됐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에서 그 땅을 갖다가 사람을 못 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시하면서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거기 사람이 안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선인들이 넘어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예. 구한말 우리 개항기 때까지만 해도 거기 실질적으로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제법에 의하면 있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그 땅을 갖다가 전쟁 없이 있죠. 실질적으로 어떤 민족이 점거를 한다면 있죠. 그 땅은 그 민족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국제법으로 하면 우리 땅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땅과 관련된 분쟁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땅과 관련된 분쟁의 시작이 백두산 정개비요. 백두산 정개비. 1712년. 그 땅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조선인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사람을 못 살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토 문제가 좀 한번 제기가 된 거예요. 제기가 되면서 청나라 그 관리와 있죠. 조선인 관리가 그 영토 경계를 갖다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정해서 백두산 정개비라는 곳에 그 경계를 갖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암록 동토문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암록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암록은 명확한 데 있죠. 동토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토문이 있죠. 바로 두만강이라는 거예요. 두만강. 지네가 혀가 좀 짧아서 토문이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실제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토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땅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주장에 의하면 이게 우리 땅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한제국 때예요. 대한제국 때. 우리 이제 개항기 때 있지 않습니까? 고종이 왕이 되면서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있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청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이 땅에 대한 그 주장을 갖다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북변 간도관리사, 간도의 관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간도의 관리,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간도로 갖다가 있죠.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대한제국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제기하거든요. 일본도 초기에는 있죠. 그 대한제국에 바로 이제 고종의 노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간도가 바로 조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통감부라는 곳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출장소, 파출소로 갖다 설치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지네가 직접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얘들이 이 입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9년도에 있죠. 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기 직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있죠. 만주의 이권,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이런 걸 얻으면서 간도 땅을 갖다가 청해 땅으로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을사늑약 때문인데 을사늑약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원래 이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간도 땅을 청나라한테 준 것도 있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딱 하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과 우리가 분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간도의 연고가 강한 건 우리예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있죠. 중국에 지금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통일이 된다면 한 번쯤 얘기를 꺼내볼 만해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통일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분쟁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도는 다시 찾기가 제가 봤을 때는 요연합니다. 독도나 잘 지켜야죠. 제가 봤을 때는. 예.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이 맞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독도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확실히 이제 우리 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 있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어오야. 예, 이거 금지곡이란 건 아세요? 금지곡. 예, 이거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거 들어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이 금지곡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못 나올까요? 일본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가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금지곡으로 때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갖다 우리 땅이라고 노래를 못 부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 일본 보시면 독도에 관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에 독도에 관한 지식이 은근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울릉도의 동쪽 남쪽에 100길 따라 200리. 200리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00리가 거의 한 40km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200리면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외로운 섬 하나.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지식들이 숨어 있는데 거짓말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외로운 섬 하나예요. 독도는 기본적으로 동도와 서도 있죠.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두 개 사이에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한 80개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섬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울릉도가 거의 우리 나라의 최동단에 있거든요. 최동단에 있는데 독도는 울릉도보다 더 동쪽에 있죠. 그래 이제 대한민국 최동쪽에 있는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울릉도에서 87km, 그냥 80km 정도 200리니까 예. 요게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게 일본 오키섬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과 그 섬과 독도와의 거리보다 있죠. 우리 울릉도와 독도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도는 사람이 사는 섬이야, 안 사는 섬이에요? 못 사는 무인도죠. 원래는 무인도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억지로 거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애들이 계속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억지로 독도 경비대라든지 주민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여기는 무인도예요. 사람이 못 사는 섬이에요. 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도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있죠. 그 섬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 거냐? 그 섬과 그러니까 이 무인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섬에 속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울릉도가 오키섬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총면적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가볍게 봐주세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336호 요건 알아주시면 좋아요. 우리 천연기념물은 자연물들 중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애들이 있죠. 요런 애들을 갖다가 순번을 갖다가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우리 천연기념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독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번호가 336번이에요. 그러니까 6호예요. 그러니까 되게 뒤로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도에 비해서. 예. 요게 조금 이제 특이한 면이니까 336호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300번대 요까지 알아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옛날에는 독도에 있지 않습니까? 강치라는 있죠. 우리 물개들이, 우리 토속 물개들이 되게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갖다 실어 갖다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무서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도에 관련된 기본적 지식 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지식들 하나씩 쫙 정리해 갑시다. 그러니까 독도가 처음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삼국시대 신라 치중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사부라는 사람이 우상국을 점령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요게 독도 역사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 우상국이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예요. 울릉도. 그리고 우리 독도는 어디 귀속돼 있다고 했어요? 바로 울릉도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랑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치중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으로 갖다 점령한 이래로 독도는 우리 영토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 주장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고려 때라든지 조선 때는 있죠. 공도 정책이라는 걸 펼쳐가지고 섬에 사람들이 못 살게 한 거예요. 이유는 여기서 있죠. 역모를 갖다 애들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일본 애들이 계속 노략질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쪽에 이제 사람을 갖다 못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갖다 못하긴 못했어요. 조선시대 때 있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 독도가 이제 우리 땅이라는 증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숙종. 조선 후기 때 왕이에요. 이 왕 때 안용복입니다. 안용복. 안용복이라는 있죠. 어부예요. 어부. 어부가 독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일본 어부랑 실랑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랑이. 그 당시 이제 일본 어부들이 숫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용복이 잡혀가지고 그 일본 어부들한테 잡혀가지고 있죠.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본에 있죠. 관리한테 재판을 갖다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왜 너네 일본 땅 와서
고기 잡았냐는 거예요. 그래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본 관리 있죠. 도토리번의 관리가 있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어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야, 그 땅 조선 땅 맞는데 너네 왜 거기 가서 물고기 잡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본인들을 벌을 주고 있죠. 안용복으로 갖다 풀어준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울릉도 쟁계 사건. 요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 있죠.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독도를 갖다가 조선의 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용복이 다시 한번 일본에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본에 가는 건 왜 가냐면 요 울릉도 독도가 이제 조선 땅이라는 걸 일본 애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부들이 계속 와서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용복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간인 자격으로 가면 일본 정부가 픽 웃으면서 그냥 무시하겠죠. 그게 조선 관리인 척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관복을 사가지고 있죠. 관리인 척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랬다가 나중에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옥살이를 합니다. 안용복. 하지만 이 우리 역사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갖다가 뭐랄까 공인해준 아주 이제 뭐 뜻깊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숙종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를 갖다 제대로 관리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독도를 갖다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 게 바로 대한제국 때 고종 때예요. 고종 좀 되게 못난 왕이죠. 그러니까 근데 독도라든지 간도와 관련해서는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독도와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있죠. 그 증거물들, 역사적 증거물들을 갖다 남겨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잘 보십시오. 대한제국 칙령 41호.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라는 거를 갖다가 반포를 해가지고 있죠. 울릉도와 독도, 죽도를 강원도의 울도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독도를 갖다 이제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관리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5년 시마네현 있죠. 시마네현. 일본의 현이에요. 시마네현에서 있죠. 독도를 갖다 강제로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반발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땅인데 일본 애들이 지네 땅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보고서를 갖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름대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있죠. 일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마네현에 독도를 갖다 편입시킬 때 있죠. 이 당시에 독도는 딱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을 일본이 우리 땅으로 삼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 심흥택의 보고서를 보면 조선인들이 이미 이 땅을 갖다 관리하고 우리 땅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에 반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팔도 총도라는 지도 있죠. 그 다음에 동국 문헌비고, 의 여지고, 만기 요람, 요런 책에서 있죠. 독도를 갖다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서들이. 그러니까. 그 세종실록 특히 중요합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란 걸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섬이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팔도총도는 왜 중요하냐면 독도를 최초로 표기한 지도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부터 이렇게 이제 독도를 우리 땅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도 거의 비슷하고. 만기요람도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런 책들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보고 있다. 그걸 갖다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있죠. 독도를 갖다가 지네 땅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 측 그 역사서라든지 일본의 인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에서도 아까 봤듯이 안용복의 울릉도 쟁계 사건에서 지네 땅으로 안 보고 조선 땅으로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정관문서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정관문서. 일본의 최고 관서예요. 여기서도 울릉도 독도를 갖다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기죽도 약도라는 지도를 갖다 그렸는데 그 지도에 보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얘들이 러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러일 전쟁을 갖다가 치를 때 이제 바다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근데 그 바다에서 치르면서 이제 독도가 있죠. 러시아 함대를 갖다 감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도를 갖다 강제 편입하는 겁니다.
그 독도를 간접 편입했던 근거는 무주지 선점론. 하지만 우리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해방되면서 독도 영유권을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 여기서 보시면 일본은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되어야 된다. 독도는 한국 영토로 회복된다. 그거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연합국 총사령부의 훈령 제677호. 이거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훈령 냅토 이렇게 보세요. 스카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로 갖다가 있죠. 여기 보시면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한다. 정확하게 독도란 이름을 갖다 들면서 있죠. 일본에서 제외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요거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 강화조약 요거를 갖다 구체화하는 있죠. 일본과의 강화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승자로서 미국이, 패자로서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는데 여기는 보면 독도를 갖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섬 3개 있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권리를 갖다 포기한다. 몇 개 예시 만든 거예요. 독도를 갖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도 포기한 적 없다는 거예요. 요 3개 섬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본이 계속 독도를 지네 땅이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주장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수백 개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섬들 중에 3개 섬 빼고는 전부 아직까지 일본 거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일본이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억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현재 일본의 주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주지 선점론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신라 이래로 우리 영토로서 관리를 하고 인지해 왔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갖다가 일본이 이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 3개의 섬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독도 지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독도는 명확한 대한민국의 영토 그죠. 독도 명칭이 빠진 것을 근거로 일본은 이제 일본 영토임을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걸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너무 당연히 우리 땅 아니냐.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판결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국제사회는 있죠. 힘의 논리가 철저히 힘의 논리에서 지배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죠.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 가버리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요. 제일 많이 기여를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 일본 애들이 국제적으로 제일 잘못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재판관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쪽이 독도를 가버릴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현명한 전략은 뭐냐면 그냥 시간을 끄는 거예요. 독도 애들이란다. 일본 애들이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땅을 갖다가 있죠. 그 땅의 실질적인 소유가 누구 땅이냐 상관없이 있죠. 100년 동안 전쟁 없이 있죠. 그 땅을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가 점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방된 지 지금 거의 한 70년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만 우리가 더 버팅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있죠. 그냥 무조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간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면 야 이거 당연히 우리 땅인데 무슨 국제사법재판소냐면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일본 다케시마의 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지네 땅으로 강제 편입을 했거든요. 예, 그거를 갖다 기념해가지고 100년 후에 있죠. 다케시마의 날 이런 거를 갖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독도의 날이 있어요. 우리 그 독도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대한제국칙령 41호가 발표된 있죠. 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독도의 날로 봅니다.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41호는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일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독도가 이제 지네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하지만 뺏길 수 없죠. 요거까지. 독도라는 게 되게 작은 땅이지만 있죠. 요 땅에 의해서 영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도 부근에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해양 자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풍부하답니다. 그러니까 독도 분쟁, 우리의 대응,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거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독도에 경찰과 공무원, 주민 등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뭐 해외,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제 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라고 침을 발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 넘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 우리 위안부 문제네요.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독도 문제도 풀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꽤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쉬었다가 있죠. 독도 문제 풀고 위안부 문제가 얼마 안 되거든요. 요거로 갖다 이제 연결해서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